안녕하세요. 서작가입니다. 여러분, 여자 싫어하는 남자, 글쎄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유달리 여자한테 깨끗한 척, 청렴 많죠 하는 놈들이, 거시기들이 환장을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맙시다. 제가 말하는 건 일반화가 아닙니다. 전체 남자를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각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각인이 뭐냐면, 어떤 일이, 그러니까 세뇌랑 좀 비슷해요. 아니, 세뇌의 종류죠. 근데 이제 세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세뇌를 당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제 내가 알면은, 내가 세뇌를 당했구나.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이제 자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각인이라는 건, 끊임없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어를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나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어를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 세뇌의 과정을 각인이라고 해요. 이제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예술극장에 갔더니 문라이트라는 영화를 하는데 아는 선생님이 보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아이가 되게 불행해요. 엄마가 너무 심해. 엄마가 이제 정신분열에 뭐 마약까지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몸둘 곳이 없어. 어린애인데, 흑인 남자인데 내 친구가 도와줘. 그래서 이제 친구가 유일한 위로야. 근데 컸는데도 얘는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메시지를 줘요.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제 나중에 각인 문제는 제가 동성애 문제나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친구를 찾아가요. 근데 친구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마저도 돌이키게 하고 둘이 연인, 그 육체적인 관계를 다시 맺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끊임없이 너는 나에게 달빛이야. 내 어둠 속에서, 물 속에서 너는 나를 비추는 하나의 달빛이야.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달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이 주제예요. 참 그걸 보면서 이 각인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 우리한테 이 합리화의 그거 내용을 계속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 영화에 못지않게 정말 비참하게 끔찍한 일을 겪으신 분도 있어요. 이제 두 분만 예를 들자면, 한 분은 아버지가 정말 모텔에까지 가두고 아버지를 통해서 그 나쁜 일을 당한 여자분도 있어요. 이분도 친구가 도와주고 또 모텔의 사장님이 도와줬지. 그러나 레즈비언 되지 않았고 그 모텔 사장님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인간에 대한 상담을 공부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죠. 또 한 분은 되게 유명하세요. 그 프랑스에 진짜 그 입양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프랑스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정말 페도필이라고 그러잖아요. 송소아애자. 근데 알고 보니까 고아도 아니었어. 유명해요, 그 여자분. 근데도 그분 그걸 이겨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영화에 나오는 어머니는 정말 끔찍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를 그냥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인 동료의 친구로서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 이제 거기는 너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각인을 굉장히 줘요. 근데 이제 바람피는 남자들이 자기 합리화를 잘하죠. 이제 내 마누라는 뭐 예를 들어서 잠자리도 같이 안 해주고 나를 사랑을 안 해. 사랑이 식었어. 보기만 해도 정말 우리는 뭐 거의 육체적인 관계가 없고 뭐 이런 식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각인을 시키는 거죠. 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합리화.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그냥 그 여자가 좋았고 바람피고 싶었던 거야. 그게 결론이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민주화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정말 우리 목숨을 다해서 독재 정권에 싸웠어. 우리는 우리 목숨보다 여성의 인권, 노동자의 인권,
이런 걸 되게 소중히 하고 페미니스트를 키우고 이렇게 살았어.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여러분이 이 결론을 보시면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뭐 여러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옛날에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여자분이, 남자가 그 로펌에서 일하시는 변호사인데 여성 인권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제 학대받거나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상태냐면 그 부인을 죽여서 그 부인 재산까지 뺏으려고 그러고 바람을 수도 없이 펴요. 근데 부인이 리포터 출신이고 되게 이뻐. 근데 엄청 이 몸에 맞은 자국이 많아. 밤마다 무서워서 나올 수가 없어. CCTV를 몇 개를 달아놓고, 부인이 재산이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인권과 여성 인권을 이야기해. 그러면 그 사람의 각인은 뭐야? 그 부인이 뭐 잘못해가지고 자신이 그러는 건가? 부인을 죽일 수밖에 없어서 사람을 그렇게 보내나? 별의별 경우 다 봤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그만 읽어드리고, 그냥 그렇게 민주화에 각인을 시키고 우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서 막 그 버스에서 사람을 몰아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경찰을 대항할 수밖에 없었고, 사제폭탄을 그 대사관에다가 뿌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의 가족부를 만들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 가지.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간단히 그냥 기사만 읽어드릴게요. 2000년, 그러니까 김대중 시절 5월 17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사회자로 임수경 씨 행사 준비차 386 세대를 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운동권 세대. 굉장히 그 민주화를 이끌었다고 하는 세대죠. 이제 망월동 묘역에 가서 행사를 한 후 전야제 행사가 종료될 무렵, 이제 정범구라는 사람이 임수경에게 새천년 가라오케에서 이제 뒤풀이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미 그랜드 호텔 근처에 한 단란주점에서 이제 뒤풀이를 했고 이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단란주점이라도 거기서 이제 뭐 술 한잔 하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거기 갔더니 여러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충격받은 건 이거였어요. 아까 시인, 특히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박노해 씨가 있더라고요. 얘네 이제 여기 보니까, 문을 열자 송영길 선배가 아가씨와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군요. 임수경 씨의 이게 이제 폭로 원문 핵심 요약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아가씨와 브루스를 추고 있었고, 김민석 선배는 양쪽에 아가씨를 앉혀두고 웃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들어온 것도 몰랐다. 김민석 씨는 알죠? 총리했던. 이제 그 형이 김민우, 반미주의자로 되게 유명하고요. 자, 인사를 하라고 다가서는 순간 누군가 제 목덜미를 잡아 끌었다. 욕을 했다. 이년아, 네가 여기 왜 들어와? 믿고 싶지 않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우상호였다.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그는 계속해서 이놈의 기집애, 네가 뭔데 어디에 끼려고 그래? 미친년. 이제 길게 안 하고요,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시인이 정치인을 알 수도 있죠. 정치인을 만날 수도 있죠. 정치인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나 정치인과 어울릴 수 있나요? 여러분, 어울린다는 의미가 뭔지 알 거야. 이 사람이 시 읽고 예전에는 시 너무 좋다. 정말 이게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다. 근데 너무 충격 먹어서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 시 읽지 않습니다. 아직도 블로그에 이 사람 시를 많이 올리는 블로그 독자들이 있어요. 저는 읽지 않아요. 이건 저의 뭐 결정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태까지 우리한테 민주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각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럼 이 각인의 메시지가 합리화될 수 있나? 이 사건과? 그건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떠나서 제가 본 거 중에, 사람들 중에
여자를 싫어하는 척, 여자를 위하는 척, 여성 인권을 위하는 척 하는 놈치고 여자에 환장하지 않는 놈이 없더라. 환장하지 않는 거시기가 없더라. 자, 이렇게 한 줄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 작가의 오늘은 이제 인문학보다도 그냥 톡톡, 거기에도 그래도 이제 각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읽는 힘이 너무 무섭고, 이 문화는 되게 합리적으로 우리를 머리를 이렇게 각인시키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드는, 그리고 글을 쓰는 작업이 사실은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작업인 겁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 작가였습니다.